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고 가끔씩 우리의 길을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징후에 주의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세요. 당신은 아마도 진심으로 잔인하고 남의 감정을 뉘우치지 않고 상처 입히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행동은 너무 미묘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거나 당신 앞에서는 당신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당신 뒤에서는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합니다.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외부인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려 하지만 때로는 당신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신의 축복이며 저는 그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나쁜 버전의 자신으로 강하게 기울어집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나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9가지 신호, 아니 10가지 신호를 보여드리고 이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건널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나오기 전에 삶의 지혜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쾌감. 사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쾌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을 볼 때 웃거나 미소를 짓는 것처럼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해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압도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대신 당신의 어려움에 웃는 동료를 상상해보세요. 또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듣고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농담을 하는 친구. 이러한 태도는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의로 나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이 일으킨 혼란을 즐기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일찍 인식하고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자신의 정서적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을 통제해야 합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극도로 통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일이 자신의 바람대로 진행되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고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당신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 결정하는 친구. 이러한 태도는 질식할 수 있는 통제에 대한 강박관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거나 엄격한 규칙을 만들거나 감정적 협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걱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는 욕구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욕구는 짜증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독립성과 정서적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 주변에 있을 때 이상한 느낌. 나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그 주변에서 이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피곤하거나 불안하거나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모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주변에 있을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당신에게 다가갈 때마다 불안하거나 지치게 만드는 동료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감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종종 우리의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신호를 포착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그 사람이 좋은 의도가 없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성을 부여하면 해로운 상황을 피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책임감 부족. 사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면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사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한 동료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재빨리 당신이나 팀의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모든 사람이 탓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해로운 업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비난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끊임없이 문제에 휘말리고 자신의 선택이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에 늦는다면 교통체증이나 다른 사람이 늦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당신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기 위해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존감을 침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결코 지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죄책감과 조종의 악순환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식별하고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하는 습관. 사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끔찍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종종 재미로 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뢰나 우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합니다. 직장에서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만들어내고 과장하거나 심지어 사실을 조작하여 눈에 띄게 하는 동료를 상상해 보세요. 또는 아프기 때문에 당신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다른 곳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거짓말은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적인 무례함을 보여줍니다.
거짓말쟁이는 종종 거짓말을 이용해 상황과 사람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통제하거나 논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에 대해 거짓말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가십을 만들어내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재미로 또는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처음에는 사소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침식하고 관계를 해칩니다. 누군가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당신의 신뢰를 희생할 의향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인식하고 직면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은 모든 견고한 관계의 기초이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6번째, 후회의 부재. 사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직면했을 때 그들은 당신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상황을 조작합니다. 동료가 당신의 업적을 차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직면했을 때 그들은 후회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그들이 당신을 빛나게 했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공감과 후회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며 깊이 이기적이고 조종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예는 끊임없이 악의적이거나 해로운 말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들은 웃으며 당신이 과잉 반응한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후회가 없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바꾸는데 능숙합니다. 실수나 해로운 행동을 지적하면 그들은 금방 피해자가 됩니다. 문제를 제기한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작은 그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해로운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실제적인 결과가 없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신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잔인함. 일부 사악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공격적일 수 있으며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즐깁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능력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악의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주저없이 하는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잘못을 잔인하게 지적하거나 회의 중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룹의 사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독성적이고 억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당신의 불안감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농담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상처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요. 그들은 당신이 비밀리에 공유한 것에 대해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의 반응을 보고는 당신의 고통을 즐기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공감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즐거움이 부족한 것은 잔인한 사람의 분명한 징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정기적으로 모욕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파트너는 공개적인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의도는 상처를 주고 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안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잔인함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정서적, 신체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잔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깊고 지속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정하고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잔인함에 직면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8번째, 나쁜 사람의 성격에 대한 친구와 가족의 경고. 친구와 가족이 누군가의 성격에 대해 경고한다면 이러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독성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목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하고 곧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 우려를 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사람이 이전 관계에서 조종과 무례한 전력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연루된 경우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을 때 동료들이 특정 상사에 대해 재빨리 경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주 좌절감을 주어 긴장되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결코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경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러한 경고는 외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당신을 위해 최선을 원하며 당신을 속이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사람에 대해 경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문제의 사람이 현재 당신을 잘 대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사항을 인식하고 고려하면 앞으로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독성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조작, 잔인함 또는 책임감 부족의 징후를 발견하면 너무 어려워지기 전에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하세요. 친구와 가족은 상황 속에서 당신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잠재적인 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9번째, 경멸. 나쁜 사람이 감정을 조종하는 최악의 형태 중 하나는 경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열등하게 느끼게 하고 당신의 외모, 관심사, 꿈,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마치 용서할 수 없는 결점인 것처럼 당신의 신체적 결함을 지적하는 파트너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면 또는 왜 옷을 더 잘 입지 않니?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멘트는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당신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당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조롱하고 당신의 업적과 꿈을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폄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야망이나 관심사를 비웃고 당신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경멸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멸을 감정적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의 자존감을 약화시켜 당신이 그들에게 검증과 수용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욕망에 따라 당신의 자기인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조작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존중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끊임없이 폄하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정서적 안녕에 관심이 없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폄하하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세요. 10번. 동물 학대. 동물 학대는 나쁜 사람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동물에 대한 잔인함은 누군가의 성격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하세요. 개를 자주 학대하고 어떤 이유로든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이웃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동물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학대자의 공감과 감정 조절 부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학대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적절한 음식, 위생 또는 건강 관리 없이 동물을 비참한 생활 환경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방치는 자신이 돌보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잔인함은 종종 인간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정, 사랑 또는 누군가에 대한 존경심에 눈이 멀었을 때 깨닫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동물과 우리 자신의 안전과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가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거리를 두고 가능하다면 동물을 보호하고 미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당국에 행동을 보고하세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쁜 사람의 다른 징후를 알고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100이라고 댓글을 달아 알려주세요.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